78년은 70년대를 거의 마감하는 시점에서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되는 해였습니다. 민주 세력으로부터 끊임없는 도전을 받아오는 가운데 유신 1기를 마치고 7월이면 제9대 대통령 선거를 거쳐 유신 제2기를 시작하게 되고 연말에는 10대 국회를 뽑는 총선거가 실시돼야 했습니다. 박 정권으로서는 사실상 70년대를 총결산하는 대규모 정치 행사를 모두 78년도에 치루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들러리 야당이 아닌 선명 야당을 부르짖으며 강경 대응하는 김영삼 계보와 김대중 계보의 실체를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78년도의 시작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이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 예, 카카. 40여 명이 신민당을 탈당했다면서? 예, 김대중계 43명이 신민당을 탈당했다는 보고는 지난번에 드렸었습니다. 그럼 40여 명이 탈당을 했으면은 어떤 영향이 미칠 것 같아? 김 부장은 총선에서 여당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나? 총선 문제보다도 김영삼이를 생각해야 할 거 아니야? 그 김 부장은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우리는 분열을 막아서 이철승 대표를 도와야지. 그 탈당한 것들이 그냥 김영삼이한테 가면 그 어쩔 거예요? 그거 몰라. 아니, 탈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김영삼이한테 돌아간단 말입니까? 왔다 갔다 하는 촛새들인데 전당대회 할 때까지는 다시 올 거 아니오. 무슨 정치를 장난으로 생각합니까? 탈당자가 자꾸 생겨서 이철승이한테 불리하면은 큰일 난단 말이오.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당권 경쟁이 그냥 불을 붙을 텐데 YS는 탈당이 없고 이 대표로 그냥 갈 수 있는 것들만 그냥 촛새 마냥 그냥. 조용히 해! YS는 안 돼! 내가 총재님 비서요. 총재는 무슨 놈의 총재? 날개가 잘렸잖아. 누구요 대체? YS를 아끼는 사람이야. 아무나 만나고 쏘다니지 말라고 해. 뭐야? 누구야 당신? 그렇게 알아. 당신 경호실장이지? 경호실에서 YS 왜 걱정해주나? 경호실장이 왜 YS를 걱정해? 신변을 잘 간수해야 큰일 날 텐데 쏘다니다가 몸뚱아리 산상 주걱나는 수가 있다고 그래? 나쁜 놈의 새끼. 그런 협박이 위축될 것 같았으면 정치를 안 했다 이놈아. 그런가 하면 차지철의 야당 공작은 소위 잔챙이와 해바라기파 그리고 철새파들 정도만 손에 넣었을 뿐 거물급들을 공작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은 안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 들어가긴 왜 안 들어가? 내 집에 내가 무엇이 두려워서 안 들어가? 이 차지철이가 이 공작을 하기 위해 쫙 깔아놨다는 겁니다. 시끄럽. 이 자식이 경호실장이 경호 업무나 잘할 것이지. 어디다 대놓고 공작이야 공작이. 저기 저 골목 담벼락에 숨어있는 자식들은 못 고쳐. 이게 안 나오나? 그냥 둬라. 대사 정치 특보락하면 CIA 지부장으로 아는데. 그렇죠. 그 사람이 같이 나와도 무방하다면 동행을 하겠다 하면서 언더힐 부대사가 이 총재님하고 식사를 했으면 한다 하는 겁니다. 어찌해서 부대사가 밥을 먹자는 겁니까? 정치 전반에 걸쳐 의견을 나누고 싶다는데 청와대에서 뭔가 있었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리 안 하고는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찌 급작스럽게 밥을 먹자 극하겠어요.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나를 못 잡아먹어서 온갖 공작 정치를 다 하고 심지어 깡패들까지 동원시켜서 전당대회장 쑥밭으로 맹글고 멀쩡한 총재를 임기가 됐니 안 됐니 극하면서 공작 정치를 퍼는 판국인데 그런 날 만나서 무슨 말을 들어요? 얘기는
박정권 사람들 만나서 들으라 극하세요. 미국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한국의 인권 문제하고 야당 탄압 아닙니까? 그걸 모를 리 없을 까닭에 날 만나서 무슨 얘기를 듣겠다 극해요. 밥 먹자 그런다고 벌떡 일어나 나갈 김영삼이 아닙니다. 그저 나중에라도 부대사한테 전화 한 통 해주십시오. 그 총재님을 상당히 이해하는 인물 아닙니까? 그래 하지요. 특정 야당 인사에 대한 탄압은 다각도로 진행됐고 그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에 대한 인기는 갈수록 떨어졌고 여당 중진의 독백대로 재수가 없을래니까. 그리고 세탁, 비누, 설탕 등 생필품에 대한 품귀 현상마저 나타나 갈수록 서민들을 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또다시 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건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78년도에 3대 부정비리 스캔들이라고 했던 경북도교육위원회의 교사 자격 부정 발급 사건이 터졌는가 하면 정치인의 부도덕성을 유감없이 드러낸 성낙현 의원의 여고생 추행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을 사정없이 울린 현대그룹 산하 H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청와대 사정보좌관실은 전 장관, 장성,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등 220명이 특혜 분양을 받았다고 밝혀 서민들은 경악했고 특혜 분양 받지 못한 사람은 팔불출에 해당된다는 비아냥까지 유행했던 것입니다. 이 정부의 도덕성에 먹칠을 했던 유분수지 철저히 조사해. 알겠습니다. 이 정부 안에 이런 자들이 있었더니 이 정부에서 암을 키우고 있었어. 예외 없이 수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서실 3명, 면목 없습니다. 경호실 7명. 절대 공짜 먹지 말고 부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면목 없습니다. 정보부 7명. 송구스럽습니다. 이 사실 여하를 불문하고 분양을 받을 만큼 전원 해임시켜. 그러나 악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권 여당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사건은 줄을 이었고 표 떨어지는 소리가 주풍낙엽 같았다고 했습니다. 78년 초부터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던 YH 무역이 맛보기라도 보이듯이 마침내 5월이 되면서 신민당사에서 농성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첫 신호탄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마침내 YH 여공 500여 명은 회사에 모여 장기간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적인 집회는 불과 몇 시간 만에 공권력을 앞세운 힘에 의해 저지당하고 맙니다. 나를 다시 구치소로 돌려보내주시오. 차라리 구치소가 더 낫겠소. 내가 박정권한테 당한 것만도 억울한데 의학을 내세워서 내를 고문하고 있는 것이 방. 선생님. 만약에 이 시간 이후부터 내를 돌려보내지 않는다면은 모든 의료 행위를 거부하고 낸 단식할 것이오. 의논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박정권이 얼마나 갈라고. 마침내 1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투표가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여야 모두 최선을 다했고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는 순간순간은 초조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심판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총선 결과는 야당인 신민당이 집권 공화당을 득표율에서 1.1%를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득표율에서 1.1%나 앞섰다 하는 것은 국민이 우리에게 수권을 명령한기라. 앞으로 당권을 잡고 수권을 향해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맞싸워 이길 수밖에 없어.
멈춘다거나 후퇴를 한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수권을 명령한 국민에 대해 배신 행위인기라. 아이, 내 뭐라 그랬습니까? 부가세 때문에 우리가 질 거라고 아니십니까? 이 생 이빨이 흔들릴 정도로 선거운동 해가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거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 전부 이거 물러나야 할 겁니다. 시끄럽소마. 뭐 시끄러워요? 큰일 난 줄 알아요. 우리가 징깁니다. 나 이런 참. 국무위원들 소집시켜. 아니, 저 선거 관계자들 당장 들어오라고 하시오. 김영삼이한테 지다니 이 말이 되는 소리야.